자, 가슴 따뜻한 이야기로 허기진 영혼을 채우는 시간입니다. 소울푸드인데요. 함께하기 위해서 나오신 두 요정분들이 오셨어요. 우리 카라의 두 분입니다. 어서 오세요. 디토씨와 규리 씨. 자, 규리 씨는 저랑 얼마 전까지 그 M본부에서 프로그램을 했었는데 네, 맞아요. 축구 선수 그 기성용 선수 그때 잘한다고 그랬었잖아요. 네. 예? 기성용 선수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그래요. 네. 예. 근데 서로 만난 적이 한 번 있었다고요? 네, 기성용 선수랑 셋이 만났는데. 네. 거기 또 네. 기성용 선수가 껴 있습니까? 네. 자리의 의도가 카페 궁금한데요? 같은 데서 아니요 그냥 아니요. 그냥 그런 거 없었어요. 예 그런 거 네. 없어. 그냥 굉장히 오랜만에 카페 가서 이제 빙수 같은 거 먹으면서 소개팅 정도 이제 아니 뭘 소개팅이에요. 그냥 그때 인사 잠깐 했었어요. 네. 느낌이 어땠어요? 첫인상이? 되게 뭐랄까 좀 서글서글하고 굉장히 오히려 유머러스해 보이고 활발하고. 하실 것 같았는데 이제 같았는데 이제 그날 뭐 너무 짧게 만나서. 얘도 이제 처음 보고 하니까 네. 좀 서먹서먹해서 네. 조용하셨던 걸로. 그때 제 기억에는 예. 화장을 안 하고 나셨던 거예요. 예, 저는 평소에 화장- 잘 안 화장은 해요. 평상시 잘 안 해요. 맞아요. 나네요 하나씩. 아니, 하나씩. 시선을 좀 이렇게 봤어요. 저희만 바라보지 마시고 다 같이 대화라는 얘기를 건요, 나누니까. 서로 이 눈을 네. 보면서 해야지 대화예요. 감독님 눈은 절대 안 피하고 그냥 뚝 맞으셨다고 하시더니 네. 카라를 피하네. 그러네요. 그래요. 니콜 양은 처음 보는 네, 거죠? 처음 뵈는 거예요. 만약에 소개팅남으로 구자철 선수 같은 남자가 나왔다. 아니, 구자철 선수가 나왔다. 네. 어떨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실제로 뵈니까 되게 멋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요? 되게 남자다운 느낌 오. 물씬한다고 할까요? 제가 뭐 구자철 선수 그냥 뭐 이점 편하게 여쭤볼게요. 네, 축구 선수 중에 어떤 선수를 좀 좋아하세요? 저는 다 응원합니다. 그 중에서도 저요? 구자철 씨가 아니군요. 그저 선수 앞으로 되게 열심히 응원할 수 있어요. 할 겁니다. 그저 씨 조그맣게 잘 못 들었죠? 네. 저는 다 응원합니다. 그럼요. 아이, 정말. 어떤 마음의 양식을 얻고 싶어서 이렇게 나오셨는지 먼저 니콜 씨부터 한번 얘기를 들어볼까요? 저는요, 이제 좀 예능에 대한 공포증이 좀 있는데요. 예능 공포증이요? 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도 제가 한국말이 그렇게 이제 완벽하게 능숙하지 않아서 이제 좀 많이 서툰데,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우리가 2년 전부터 일본 활동 시작하면서 일본 바라에티 프로그램도 많이 나가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 또 일본어도 그렇게 능숙하지 않아서 예. 좀 네, 바라에티에 대한 공포증이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좀 이제 부담감 많이 느껴요. 말이 서투르니까 네. 내가 이렇게 마음 놓고 말을 해도 되나? 그런 것도 있고요. 제가 혹시나 해도 말 실수를 하거나 흐름을 끊기거나 제가 못 알아듣거나 또 혹은 상대방이 못 알아들을 수도 있는 상황이 네. 너무 많아서요. 말 안 하게 된다고 할까요? 좀 조용히 앉아 있어요. 아니 근데 그러실 필요 없으실 것 같아요. 제 네. 그 아우크스부르크의 동료 일본 선수가 있는데 네. 제가 물어보죠. 일본어 실력이 어떠냐, 잘하는 네. 거냐. 그러면 다 알아듣는다고. 근데 틀려서 더 귀엽고 맞아요. 예보다 더. 그래요. 약간 틀리는 게 또 매력이 네, 있는 그런 거거든요. 것 같아요. 근데 맞아요. 그 틀린 선을 넘을까 봐요. 제가 그 고치지 못할까 좀 봐요. 움츠러들게 되는 네. 거를 어떻게 하면 되나. 해외에서 살다 보면 진짜 이렇게 독일어가 안 통해서 생기는 어떤 그 해프닝들 있죠. 뭐 처음에 갔을 때는 네. 이제 인사부터 배우고 그다음에 네. 뭐 이름이 뭐냐, 뭐 어디 사냐, 어디서 왔냐 이런 걸 배우잖아요. 근데 처음에 이제 욕을 먼저 배웠어요, 사실. 욕을요? 이게 샤이세. 그게 영어로 말하면 쉣 이런 거. 네. 공을 잡았는데 튕겨져 나가서 뺏기면 샤이세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우리로 따지면 이제 제기를 할 이 정도. 제기할. 네, 그런 네, 거예요. 근데 너 이름이 뭐니? 이게 물어보는 게 비하이세 두고요. 네. 그걸 들으면 이히, 하이세. 하이세, 내 구자철. 이름은 예. 구자철. 근데 하이세랑 샤이세랑 헷갈려서 이 샤이세, 구자철 이렇게. 난 제기를 할. 멋진데요? 야, 거칠어 보이고 좋다. 할 수 있어요, 실수. 뭐, 네. 너무 좋아하시네. 배우면 그러면서 그거 안 쓰는 건데. 네. 아니, 니콜 형은 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말도 좀 힘드니까 공부도 뭐 두세 배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처음 배웠을 때요. 제일 네. 어려웠던 게 이제 저는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문법이
언어에 관한 것들 다 영어로 배우다가 한국에 왔는데 한국말로 일본어로 배우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일본어를 한국말로 그래서 배우니까 또. 그 배운 일본어를 한국말로 배웠는데 이 한국말로 이게 뭔지 모르니까 다시 영어로 갔어요. 다음에 영어로 다시 또 일본어로 갔어요. 네. 그래서 수업 시간 혼자서 되게 세게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다 세계 보니 일주 하네, 지금. 30분 지나면 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막 제가 너무 복잡하게 생각한 거죠. 지금 카라가 한 2년 정도 됐죠. 일본에 진출한 지가. 네. 어때요? 그 낯선 땅에서 적응하기 가장 뭐가 힘들어요? 우리 다 처음 갔을 때요. 아무래도 해외를 그렇게 긴 동안 한 2주 동안 2주 동안 있었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멀리 떨어진 게 처음이었어요.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는 살짝 향수병이라고 그 좀 심했는데요. 제가 이제 저 언어도 좀 잘 안 통하고 하고 싶어도 갈 곳은 없고 간다 해도 이게 좀 부족해서 가는 건 좀 위험하고 그리고 친구들이 옆에 없고 근데 먹고 싶은데 살찌니까 안 되고 그래서 안 되는 게 맞네. 그래서 결국엔 그냥 호텔에 그냥 누워 있는 게 아유. 아이고. 반신욕이 좀 반신욕으로 풀었어요? 스트레스를? 몸에 건강이 좋으니까요. 일주일에 3번. 야. 미스터 할 때 이제 노출이 있으니까요. 아하, 네, 이제 먹는 거 관리해야 아무래도 되니까. 관리를 하는 게 또 데뷔였으니까요. 그때요. 그렇죠. 네. 본인은 힘들었겠지만 그 복근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네. 가끔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데 진심을 담아서 얘기하는데 이럴 때? 눈에 하트를 막 그리면서 언제부터 어느 시점에서 그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한 2, 3년 전에 이제 케이블 방송에서 대학교 가는 프로그램을 찍었었어요. 네. 파티 같은 거 하잖아요. 네. 제가 그때 미성년자였는데 치킨 호프집? 네, 호프집에서 호프집. 예, 한 맥주. 거예요. 저는 안 마셨고 치킨도 안 먹었고 제 앞에는 콜라 있었는데 이제 그곳에서 여러 이야기들 했었는데 아, 촬영을? 네, 거기에서 좀 알코올이랑 관련된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술 마셔봤냐? 네, 그랬는데 제가 19살이었는데 예. 솔직하게 대답했었어요. 예. 근데 또 하필 그 해가 그거밖에 안 나간 거예요. 알코올에 대한 이야기가.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미성년자인데. 미성년자인데 이제 알코올에 대해서 좀 너무 쉽게 얘기하고 장소도 호프집이고. 네, 호프집이고 오해가 생겼네요. 오해가 생기면서 좀 시청자들에게 이제 좀 안 좋은 말도 많이 듣고 그래서 예능이라는 거는 이제 편집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져가지고 네. 그냥 마음 놓고 막 했다가는 네, 본인 저는- 의도된 대로 안 나가고 네, 그게 왜곡됐어도 나갈 거라고 수 있구나. 상상 못 했는데 거기부터 좀 조금씩 예능에 대한 공포증 생기고 좀 말수도 적어지고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이제 트라우마가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운동 선수들도 트라우마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승부차기 있잖아요. 아, 페널티킥 같은 맞죠. 경우에 한번 실축하고 나면은 그 엄청난 부담에 정신과 상담까지 받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운동선수도 있죠. 고지철 선수 그런 경우 있어요, 그러니까 승부차기 실축. 사실 제가 그 아시안컵 때 제가 한일전 때 제가 1번 키커로 나가서 실수를 일본 했어요. 키커였죠. 네, 그래서 뭐 굉장히 비난도 많이 받았는데 예, 뭐 자, 구자철 선수. 구자철 슛! 이걸 막아내네요. 레바논 원정 갔을 때는 제가 경기 도중에 페널티킥이 페널티킥. 나온 걸 또 제가 찾고요. 그런 건 그런 건 없군요, 그냥. 그런 건 없는 것 같아요. 시원시원해 보니까. 그런 것도 이제 있으면 그냥 있는군요, 그냥. 예, 아마 좀 못하면 어때요? 못할 때도 있고 잘할 때도 있는 우리 영화 감독님들도 그런 트라우마 있고 그러지 않아요? 영화 감독들이 악플 때문에 상처받고 힘들어한다는 거 사실 잘 모르시는데 모르죠.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 많으세요. 인터뷰도 많이 하고 노출이 많이 되니까 그쵸. 사실은 피드백을 직접 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막 이렇게 농담으로 영화 내가 봐도 좀 그랬어 뭐 이런 식으로 밖에 가서 농담을 하는데 네. 집에 가서 다 하나하나 다 찾아보거든요. 악플 단 사람들 IP 주소 다 적어놓고 집에 아주 이만큼 적어놨어요. 다 복수할 거야. 성인이 된 후에는 그런 게 없는데 어릴 적에 저는 아직도 주사를 못 맞아요. 꼭 맞아야 되는 건 굉장히 오래 걸려서 정말 이 병원에 너무너무 죄송할 정도로 어릴 적에 제가 돈가스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뭐 정말 뭐 성적이 잘 나온다거나 그러면 어머님이 좋은 돈가스 집에 데려갔어요. 그때는 잘한 게 없었는데 홍철아 돈가스 먹으러 가자. 그래서 막 갔더니 병원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끝까지 발악을 하다가 여기 이 벽을 이렇게 끝까지 잡다가 어머님이 그때는 저보다 완력이 더 좋으니까 손가락을 이렇게 걸었는데 어머님이 이제 하나 둘 셋 다 뛰셔서 억지로 주사를 맞췄는데 끌려가서. 그다음부터는 아무리 몇 살 때 그게? 초등학교 한 6학년 정도 된 것 같아요. 예. 어떤 상냥한 간호사가 와도 이걸 들으면 저를 공격하는 것 같아갖고 너무 무서워. 막 심장이 지금 34인데도 그런 거 들으니까 왜 이렇게 있네요, 나도. 뭐 있어요? 계란 노란자를 안 먹는 거. 왜안 먹어요? 왜요? 제 친구 진짜 뚱뚱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근데 삶은 계란을 이렇게 먹어요. 삶은 계란을 먹고서 말을 하는데 이제 입안에 보이잖아요. 근데 제가 갑자기 너무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물을 마셔라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안 마신대요. 그래서 마시라고 답답해 보여 그랬더니 삶은 계란을 먹을 때 물을 마시면 맛이 없대요. 자꾸. 안 먹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 있어. 그게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 냉면 먹을 때도 그 노른자만 이렇게 편식하면 안 좋은 거잖아요. 편식하면 안 좋은데 다른 건 진짜 잘 먹는데 노란자만 안 먹는 거 같아요. 아니 저도 트라우마 하나 있어요. 또. 즐기는 사람도 있고. 트라우마 뭐가 뭐 있어요? 있어요? 저 피자빵. 피자빵 트라우마는 뭐예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동계훈련을 이제 땅끝마을 해남으로 갔는데요. 네. 너무 춥더라고요. 근데 너무 배고프고 운동은 너무 힘들고 간식으로 피자빵이 나왔는데 제가 주장이었어요. 네. 애들 나눠줬는데 남는 거예요. 그거를 제가 3개를 먹었어요. 원래 주장 하나인데 하나인데. 주장 그걸 애들한테 더 나눠줘야 되는데 그걸 제가 먹은 거예요. 제가 그것도 막 먹었는데 꾸역꾸역 막 꾸역꾸역 먹었어요. 쫓기듯 쫓기듯. 너무 배고파서. 근데 체했어요. 피자빵 냄새 맡으면 지금은 먹을 수 있어요. 한 5년 넘게 피자빵 냄새 맡아도 막 그냥 머리 아프고 막. 저는 웬만한 그런 건 없는데 나는 그걸 싫어해요. 찬물. 우리 때는 그 수영장에 계곡물을 받아서 하는 수영장이에요. 그런 게 있었죠. 물이 진짜 차가워요. 아주 어렸을 때인데 초등학교 때 친구들이랑 야! 해서 수영장에 푹 들어갔다가 그냥 다시 뛰어났어요. 너무 차가워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냉탕도 못 들어가고 요즘같이 더운 날에도 왜 사람들 찬물 쫙 하잖아요. 그런 거 못해요. 약간 온수를 미지근하게. 집 사람이 노인 샤워한다고 물 거세게 막 쫙 이것도 싫어해요. 절절절 하는 그렇게 해야지만이 직성이 풀리는 그런 게 있어요. 예. 저는 매년 겨울에 얼음 깨고 들어가서 되게 재밌어요. 그러니까 저는 제 자신과의 싸움을 되게 많이 하는 스타일이에요. 제가 일부러 뭐 한 5분을 버티면 내가 올 시즌 잘 할 수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스스로 이렇게 누구랑 내기하는 것도 아니고 스스로 혼자 예. 5분 팀 내가 올 시즌 잘할 것 같다. 잘할 것 같아. 뭐 이렇게 계속 긍정적인 그런 거를. 그래서 찬물도 매년 들어가. 매해 들어가. 올 시즌 시작할 때도 들어갔어. 어디에서 들어가요? 계곡 같은 데 들어가요? 그냥 계곡 같은데. 주로 어디 가면 들어가 있어요? 가시게요? 아니, 신기하잖아요. 아유, 뭐 국립공원 같은 데는 이게 불법 그런 거에서 다 끝나는데 딱 찾으시면 돼요. 국립공원이 끝나는데. 끝나는데 찾으시면 돼요. 경계. 그 경계. 그 안에서 하면 그게 뭐 올 겨울에는 어디 갔었어요? 어느 올 산에? 겨울에는 여기 제가 집이 대전 유성인데 네. 그 집 뒷산에 계곡이 수턴골이라고 또 있어요, 좋은 데가. 수턴골? 네, 수턴골. 우리 저 니콜 씨의 예능 공포증에 대해서 우리가 조언을 좀 최대한 한번 드려봐요. 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그냥 니콜 씨 얘기 현재 들어보니까요. 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니콜 씨가 잘못했다라는 생각이 안 들어요. 이건 뭐 저희 개인적 의견인데 사람이 질문을 했는데 그 사람에 대해서 솔직한 대답을 위해서 솔직한 답을 했는데 그걸 갖고 비난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네. 그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어떻게 보여지냐를 너무 신경 쓰다 보면은 자기가 좋아하고 자기가 즐길 수 있는 걸 못하게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니콜 씨가 너무 많은 사랑을 받고 있고 굉장히 많은 사람이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때로는 그거를 벗어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니콜 씨 아까 말씀하신 그런 고민들이 사실은 지금 제가 딱 갖고 있는 고민과 약간 유사한 것 같아서 네. 사실 이 프로그램에 그 비연예인으로서 계속 나오고 있는 저는 사실 요 초반 녹화할 때 좀 공포가 약간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 사람은 연예인도 아닌데 영화 감독인데 왜 이렇게 나와서 나대? 라고 생각해도 나쁠 거고 혹은 저 사람은 감독이랍시고 왔는데 왜 이렇게 꼬다는 보릿자루지? 이것도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저 스스로 저를 어떻게 포지셔닝을 시켜야 될지가 너무 어려웠었어요. 그래서 네. 여기서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에 그냥 반응하자.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그냥 그 타이밍에 하자. 이렇게 마음을 먹었더니 하는 입장에서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오히려 내가 더 적절한 말을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그 전에 비해서는. 강연에서도 나왔지만 맞아요. 그 실패를 이겨내는 쪽에서는 구자철 씨가 일가견이 있더라고요. 그 뭐 아까 했던 얘기 중에서 하나 뽑아서 하나 해주세요. 저희도 똑같아요. 이제 축구를 계속 하기 때문에 저도 못하면 이제 여러 가지 비판이 쏟아지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정말로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내가 내 인생에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데 내가 그런 것 때문에 힘들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는 뭐 니콜 씨가 생각하고 있는 생각이 있을 거고요. 예능에서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어떻게 나도 해보고 싶다 그런 생각만 있다면은 니콜 씨가 예능에서 하고 싶었던 대로 할 날이 분명히 먼 미래에 나타날 거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 지금 스트레스 받으면 너무 그렇잖아요. 지금 뭐 22살인데. 네. 그렇군요. 저보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니콜 씨를 보고. 너무 쑥스러워한다. 전 저한테 조언하는 줄 알았어요. 마지막 한마디는 니콜 씨 보고. 화이팅! 알겠습니다. 그래요. 이번엔 또 규리 씨 얘기 한번 들어볼게요. 규리 씨의 소울푸드. 어떤 그 조언을 구하러 왔습니까? 사실 저희 카라가 데뷔를 할 때는 이제 네. 4명으로 옛날에 데뷔를 했을 때는 귀여운 이미지라기보다 조금 파워풀하고 오히려 조금 보이시하기도 하고 그런 이제 매력을 갖고 있는 그룹으로 데뷔를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멤버 교체 이후로 저희가 락규로 데뷔를 하면서 좀 굉장히 귀엽고 활발한 이미지로 저희가 또 많은 사랑을 받게 됐었어요. 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다른 멤버들에 비해서 좀 더 성숙한 이미지가 있으니까요. 저 친구는 왜 저기 있는 거지? 라던가 좀 어울리지 않는다 라던가 뭐 그런 얘기를 들어서 사실 굉장히 좀 자신감 많고 제가 늘 저를 굉장히 아끼려고 노력하는 편인데도 그런 말을 이제 계속 듣다가 보니까 그런 자신감도 조금씩 무너지기도 하고 굉장히 좀 혼란스러웠어요, 제가. 예. 뭐 만약에 제가 성형을 막 하면은 또 뭐 귀엽고 아기자기해질 수는 있겠죠. 예. 근데 저는 그런 거를 택하기보다는 저는 제 자신 그대로를 사랑을 받고 싶었거든요. 예. 근데 성형 제의를 받았어요. 그 라디오 옛날에 저도 하고 예. 사연 중에 뭐 언니처럼 예뻐지고 싶어요 이런 사연도 많이 오잖아요. 네. 근데 근데 제가 성형 제의를 받았다고 하니까 이게 참 또. 그 데뷔 전에 이제 다른 회사에 처음 들어갔었을 때 계약서를 놓고 그 옆에 또 무슨 종이가 또 있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무슨 뭐 견적 뭐 그런 것들을 해서 그 부모님도 이제 옆에 계신데 제 얼굴 이렇게 짚으면서 너 이거 안 하면 넌 데뷔 못해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저를 낳아주신 부모님이 옆에 계시는데 그런 말을 듣는 게 조금 속상하기도 하고 이제 그분은 정말 인형 같은 그런 외모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인형을 찾으러 다니든지 인형 뽑기라든지 그걸 왜 사람 부모님이 계신데. 네, 그래서 그리고 그렇게 얘기를 딱 단정지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딱 생각을 했었던 게 아, 그래? 그러면 내가 성형 안 하고 데뷔해서 너가 틀렸다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라고 마음을 결심을 먹고 그것도 약간 좀 모기로 마음 결심 먹고 예, 그 회사에서는 이제 결혼 안 하게 됐지만 예, 그래서 조금 더 네, 그런 적이 있었네요. 누구나 저 이렇게 상처가 되는 그런 말이나 특히 연예인들 보는 기사 통해서 그런 것들 보는데 스포츠 스타들도 똑같거든요. 상처가 되는 자극을 줬던 말 기사 있어요? 너무 많아서. 네. 일단 제가 18살 때 국가대표 데뷔했을 때 첫 경기를 뛰었는데 많이 못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때 뭐 미니홈피에 뭐 10만 명 가까이 왔던 것 같고 거의 다 욕이었고요. 어떤 얘기가 자극적이에요? 그때 보면은 나 어디 소속, 어디 군대, 어디 병장 누군데 다시는 너 안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거. 그런 거. 실명까지 밝히면서까지. 그런 것도 있었고 너무 많아요. 너 축구 나오면 축구 안 본다. 뭐 이런 거. 뭐 너무 많죠. 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왔겠어요. 근데 그 사람들은 몰라요. 저희가 이렇게 생각하고 뭐 어느 순간부터는 그 사람들을 바꾸고 싶다라는 생각보다 제가 그냥 받아들이는 그런. 이게 보면은 그러니까 축구 선수들이 제일 사실은 욕을 많이 먹어요. 관중들도 그렇고 그냥 일반인 시민들도 보면서 슛하면 아까워가 아니라 야 임마 이게 나거든요. 그 모든 공통점이 얌마랑 야 제빼 이걸 제일 많이 하는 게 또 축구 선수들이에요 보면. 한 번은 이렇게 축구 경기를 보러 갔는데 모두 다 감독님들이셔서
뭐 예를 들면 구자철 선수다 그러면 야 자철이 패스 다시 배워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문자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경기 중에. 그래서 와 이런 식이구나. 감정적 비아냥, 그러니까 객관성 없이 그냥 막 써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서 운동선수들이 받을 상처가 얼마나 클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누군가의 한마디 때문에 이렇게 뭐 맞은 것처럼 한동안 헤어나오지 못할 때 있거든요. 영화를 보러 온 관객들은 또 모두가 다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네. 예를 들면 뭐 이 영화는 음악이 편집이 뭐 연기가 뭐 마지막에 시나리오가 뭐 이런 얘기 다 하잖아요. 근데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타인의 어떤 한마디 때문에 상실될 자신감이었다면 그거는 원래 자신감이 아니었다. 그래서 저는 별로 영향을 안 받으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좀 그러려고 하죠. 저도 늘 생각을 하는 게 뭐 예를 들면은 뭐 과일도 뭐 사과도 있고 뭐 그쵸. 딸기도 있고 뭐 메론도 있고 수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사실 뭐 수박 싫어하는 사람이 뭐 과일 가게 가서 그렇죠. 수박 보고 욕하진 않잖아요. 자기가 싫어한다는 이유만으로 그걸 욕하지 않잖아요. 그냥 다른 거 먹으면 되지. 아유, 나 수박. 난 얘 꼴 보기 싫어. 그렇게 너 싫어해. 그게 이상하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참해야. 이제 또 연예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자기의 뭐 취향이 뭐 살짝 아니라는 이유로 이렇게 조금 약간 심한 말들을 하시면 이제 또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를 받으니까. 근데 사실 저희도 이제 개성이 있는 편이 좋다고 생각하지만 뭐가 맞고 뭐가 틀리는 건지 이제는 조금 혼란스러운 때가 오는 것 같아요. 그렇군요. 참 우리 규리 씨에게 조언을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저는 이제 그 당연히 가수분들은 잘 모르지만 배우분들 프로필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다 받으면 귀여운 이미지로 고친 친구들 쫙 한 줄로 쌓여요. 아하. 섹시한 이미지로 고친 친구들 쫙 쌓여요. 근데 정말 놀랍게도 실제로 불러다가 이제 오디션을 보면 진짜 얘랑 이름만 다르지 정말 똑같은 아무런 개성이 없는 그런 친구들은 도저히 캐스팅을 할 수 없거든요. 진짜 어떤 사람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거고 그래서 자연스러운 얼굴이 주는 드라마적인 힘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자연스러운 맛이 있는 친구들 만나면 그게 그렇게 고맙고 정말 너무 고마워요. 그런 친구들 만나면. 그래서 너무 잘하셨다는 얘기 너무 하고 싶어요. 그리고 예뻐요, 충분히. 구자철 씨께서는 어떤 질문을 하실지요? 구자철이 여러분께 묻습니다. 여러분들은 일하기 위해십니까? 아니면 쉬기 위해서 일을 하십니까? 어렵다. 이런 생각 잘 안 해봤어요. 일하기 위해서 쉬나? 쉬기 위해 일하나? 저는 이 질문 지금 들으면서 좀 약간 머리끝이 섰어요. 저는 대답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나는 내가 일하기 위해서 쉬는지 쉬기 위해 일하는지를 지금 생각을 해봤는데 모르겠어요. 아니, 왜 이런 생각을 지금? 저는 일을 하기 위해서 쉬거든요. 일하기 위해서요? 일을 할 때가 가장 좋아하는 일을 할 때 가장 행복하기 때문에 그 일을 가장 최고의 컨디션으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휴식을 취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또 다시 내년 시즌을 위해서 지금 휴식을 하고 있는 거고. 저는 다른 분들은 구자철 씨랑은 좀 반대인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네, 저는 쉬기 위해서 일을 하죠. 그러니까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뭐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작업을 해야 된다거나 곡을 만들어야 된다거나 결국 생활이 변하지 않으면 음악도 변하지 않거든요. 마음이 변해야지만 가능한 거기 때문에 그래서 쉴 때 전 잘 쉬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봤을 때 쉬기 좋은 얼굴이에요. 굉장히 적합하죠. 전 정말 잘 쉬어요. 같이 쉬고 싶은 그런 스타일의 얼굴이야. 야, 집에 있으면 뭐 하냐 그러는데 진짜 너무 전 잘 쉬어요. 진짜. 안 나가고 쉬는 날 집 밖을 안 나간대요. 녹화 없을 때 한 5일 정도 안 나와본 적이 있는데요. 잘 쉬었다. 정말 쉴 줄 아는 것 같아요. 혹시 뭐 대답하고 싶으신 분 있어요? 이거에 대해서? 저는 약간 제 인생에 플랜이 있는 편인데 지금 20대고 그리고 20, 30대까지는 제 인생의 일이 모토예요. 그렇기 때문에 20, 30대는 일을 하기 위해 쉬는 거고 그 이후로는 쉬기 위해 일하는 게 제 인생에 어느 정도는 짜여진 그래. 플랜이 아닐까 39까지 딱? 아니 뭐 그때 은퇴한다고는 할 수 없고요. 더 오래 해야죠. 네. 아, 그래요? 네. 아무튼 지금은 현재는 일을 하기 위해 쉬는 그렇습니다. 때다. 네. 니콜 씨도 그래요? 저는 일하기 위해 쉬는 것 같아요. 똑같네요. 컨디션, 네. 컨디션이 좋아야
네, 이제 사람이 가끔 쉬고 그냥 뒹굴 좀 해야지. 뒹굴뒹굴 이제, 해줘야지. 네, 뒹굴뒹굴 좀 해주고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하고 싶은 거 하고 해야 아쉬운 마음 없이 앞으로 가자 이런 마음이 더 잘 먹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네. 구자철 씨가 아주 좀 좋은 오늘 저녁에 화두를 던져줘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생각을 좀 하실 것 같아요, 함께. 예. 오늘 이렇게 구자철 씨와 함께 했는데, 카라 어땠어요, 우리 니콜 씨하고 규리 씨? 동갑이실 거예요 아마도. 그 친구. 예. 네. 근데 또 굉장히 또 생각도 깊고 그래서 다시 되돌아볼 수 있어서 너무 고마웠고요. 그래요. 네. 반갑다 친구에 한번 해요. 네. 반갑다 친구야. 아, 오늘 저 친구 하여튼 왜 이렇게 웃기지? 우정 씨 되게 웃겨요. 네, 계속 어색하게 만드는 재주가 있네요. 내가 다 어색한데. 니콜 씨는 저는요. 어땠어요? 되게 오랜만에 바라에티 촬영했는데요. 네. 되게 마음 편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되게 좋았습니다. 그랬다면 저희가 고맙네요. 예. 네, 예. 되게 좋았습니다. 예, 파이팅 하시고 계속 힘내시고. 알겠습니다. 오늘 우리 구자철 선수가 또 함께한 우리 멘티 여러분들에게 사인볼 직접 나눠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많은 분들한테 이렇게 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셔서 거기에 대해서 잘 나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에 예. 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예. 그리고 뭐 앞으로 이제 런던 올림픽이 이제 곧 시작이 될 것이고요. 그리고 저도 그 런던 올림픽 끝나면 독일에 가서 또 한 시즌을 계속 독일에서 보내야 되는데 많은 분들이 또 응원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네. 네.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K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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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방송 KBS KBS